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교재는요. 신 HSK 고득점 공략 비법서 신 HSK 합격 쓰기 교재입니다. 6급 책이고요. 여기 왕너老师는 그 현재 아나운서 겸 또 이렇게 방송인 겸 또 HSK 강사 겸 중문과 교수 겸 이렇게 해서 다양한 방면에서 활약 중이신 원어민 선생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문정한 중국어 연구소와 약간의 친분이 있으십니다. 네, 이 책의 구성은 앞부분은 이론서예요. 그래서 6급에 대한 기본기를 다질 수 있도록 그 책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후반 부분에는 실전 테스트 형태. 그래서 앞부분의 이론 부분은 저와 위보老师 합동 강의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매 문제마다 그러니까 공략 비법이 몇 가지씩 나오고 그거는 제가 이론적인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실전 훈련은 서서히 우리 위보老师가 조금씩 더 많이 해주시다가 마지막 끝부분에 그 실전 훈련 정말 모의고사 형태로 되어 있는 그 챕터들은 전부 다 우리 위보老师의 단독 강의로 수업이 진행된다는 점 그 점 기억하시고요. 앞에 부분에 대한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셔야 뒷부분도 잘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 HSK 장문의 구성이 6급 시험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 2010년도 시험이 처음 시행될 당시에는 좀 쉬운 편이었어요. 그래서 고득점 받는 분들도 꽤 많았고 조금만 노력하면 뭐 안정적인 점수대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좀 달라졌습니다. 6급 장문은 장난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많은 어휘량도 필요로 하고 암기력 또 문장에 대한 구성 능력 그리고 어법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파악 능력 이런 것 등등을 모두 요합니다. 자, 그러면 6급 시험에 대한 구성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요. 네, 우리 위보老师 성함 외워두시고 위보老师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합격 쓰기 6급 그레이드 1 우리 문장 다시 쓰기 공략. 지금 현장 강의에서는 커피가 내려오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네, 자, 한번 가보죠. 출제 형식은 첫째, 1000자짜리 정도 내외의 제시문을 10분 동안 자세히 읽게 합니다. 옮겨 쓰거나 기록할 수 없고 펜조차 들 수 없습니다. 이 점이 9 HSK와 좀 비교가 되는 내용인데요. 9 HSK 때는 막 필기도 하고 뭐 동그라미도 튀고 막 이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신 HSK는 시험 난이도 자체가 9 HSK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필기까지 하고 동그라미 치면 더 기억에 잘 남겠죠. 그러니까 다들 잘 쓸까 봐 이런 제재 조건이 있습니다. 옮겨 쓰거나 기록할 수 없고 펜조차 들 수 없다. 두 번째, 10분 후 감독관이 시험지를 회수하면 응시자는 지문 내용을 35분 동안에 그냥 원고지에 요약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10분 동안 읽고 35분 동안 작성해야 되니까 총 시험 시간은 45분이 되는 셈이죠. 원문을 요약하면서 서술하지만 자신의 관점이나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제목 자체는 자율적으로 정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제목을 터무니없는 본문 내용과 부합되지 않는 터무니없는 것으로 쓰게 되면 점수 감점이 큽니다. 각 점수 배점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글자 수는 400자 내외로 쓰는 건데요. 이러한 그 글자 수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사실 엊그저께 시험이 있었죠? 네, 우리 현장 강의 동시들은 엊그저께 시험이 있었는데요. 시험에서 400자를 채워야 되는데 우리 동시들이 한 200자까지는 열심히 잘 채웠대요. 그 다음부터 생각이 안 나는지라 멍 때린 동지들도 몇 명 계시고요. 그래서 간신히 300자 채운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한 분은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선생님, 생각이 안 나서 그대로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가 还剩 5分钟 듣고 나서 정말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200자를 채웠대요. 와, 이 동시에 대단해요. 최고예요. 네, 이런 방법도 평소에 내공이 갖춰진다면 가능한 일이고요. 내공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평상시에 빨리 쓰는 훈련도 필요하고요. 암기 능력도 계속 길러나가야 400자 내외로 잘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요약은 답안지 원고지에다가 직접 작성해야지 뭐 어디에다 썼다가 옮겨 적을 수 없고요. 메모장 같은 걸 지참할 수 없습니다. 다음, 시험 시간에 대한 안내입니다. 문제 보는 시간 10분, 요약하기 35분, 그리고 총 45분 동안 답안 작성을 마치셔야 되는데요. 별도의 작성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한된 45분 안에 모두 완료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6급 쓰기 문제 6가지 포인트 우리 교재에서 여러분들께 콕콕 짚어줍니다. 우리 교재로 따져서는 네, 어디냐면 앞에 신 HSK 6급 쓰기, 출제 형식, 출제 경향,
밑에 부분에, 네, 오른쪽 부분에. 자, 신의 채식의 6급 쓰기 문제의 6가지 포인트. 첫째, 빠른 속도로 반복해서 읽고 내용을 파악하라. 10분이라는 읽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딱 한 번 본 분과 2번 읽은 사람, 3번 읽은 사람, 4번 읽은 사람 당연히 내용을 기억하는 바가 차이가 나겠죠. 한 번 본 분보다는 적어도 2~3번 이상 보신 분들이 더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고요. 자, 따라서 빠른 속도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첫 번째, 5분 동안에는 10분 중에서 5분 정도로는 전체 지문을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지문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라. 주요 골격을 기억해야지 수식어 때문에 시선을 가로막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 파악하고요. 자, 셋째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라는 이 6대 요소. 그런데 서사문의 제일 중요한 5대 요소는 우리 5급 단계에서 배웠었죠. 세연이, 뭐죠? 서사문의 5대 요소. 잘 기억이 안 나나요? 네. 민서, 어떤 게 있었죠? 시간, 인물, 장소, 하나 더? 2개 더? 사건, 하나 더? 느낀 점. 근데 이 느낀 점이요. 우리 서연이도 집중. 느낀 점이요. 보통 맨 마지막에 느낀 점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느낀 점이 있을 때는 그 느낀 점을 외워서 그대로 쓰시면 되고 없을 때는 그냥 원문 자체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5급 시험과 좀 다른 점이 5급에서는 느낀 점이 들어가야 고득점 받을 수 있어요. 80자 내외로 작성할 때. 근데 6급에서는 느낀 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아시겠죠? 자, 다음 4번째 포인트부터는 선생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는데요. 선생님이 혹시라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할게요. 네, 서술 방법을 사용하되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신의 관점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요. 어떤 분들은 내용이 생각 안 나면 그냥 지어서 소설을 막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약간의 어떤 수식어를 집어넣는 건 괜찮지만 내용 자체가 변해서는 안 됩니다. 5번째,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제목을 정합니다. 만약에 느낀 점이 있다면 그 느낀 점 중에 수식 플러스 피수식 구조로 제목을 정하는 요령도 있는데요. 뒷부분에서 저희가 짚어드릴 겁니다. 자, 6번째, 제시된 글자 수 400자 내외를 지키고 정자체로 또박또박 깨끗하게 써야 됩니다. 참고로 채점하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주재 중이신 중국인 교수님들이세요. 그래서 제 지인도 역시 중국인 교수로 채점위원으로 활동 중이신데 그분 말씀을 따르자면 지극히 주관적인 점수가 적용되기 때문에 글자가 별로 예쁘지 않으면 그냥 한 10점 정도 깎이고 들어가고요. 글자 수가 400자가 아니라 300자, 250자 그러면 또 기본적으로 한 20~30점 깎고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내용에 대한 완전성이에요. 400자 채우는 게 중요하고요. 뭐라도 써라. 정말 생각 안 날 땐 지어서라도 써라. 그 다음에 2번째로는 글자를 예쁘게 써라. 이 2가지 포인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까지도 많이 강조할 거예요. 자, 그러면 비법 전수해드리죠. 우리 첫 번째, 장문에서 줄기를 잡는다. 즉, 내용의 주요 구간에서 골격을 잡으셔야 되는데 주술목, 주웨이빈 먼저 잡아서 써 내려가야 됩니다. 오늘은 첫 단추라서요. 주술목 찾고 그 다음에 약간의 수식어를 우리끼리 이렇게 만들어 보는 연습도 하고요. 또 일부 문장은 암기도 하고 또 한 분 한 분씩 시키기도 하겠습니다. 네. 자, 2번째, 가지와 잎은 버린다. 주요 줄기를 잡았으니까 가지와 잎, 너무 화려한 수식어들은 오히려 암기를 방해하거든요. 이런 것들 버려갑니다. 셋째, 부정사에 유의한다. 부정부사 뿌, 메이, 페이, 우, 웨이 뒤에 이런 부정부사들 특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다음 4번째, 새로운 문장을 만든 후에 맞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새로운 문장 만든 후에 우리 위보老师께서 맞는지 또 정정해 주시고 또 맞는 문장은 맞다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자, 다음은 오늘 공부할 내용에 대한 주요 어휘 단계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6급 쓰기지만 정말 5급 단계에서 마치고 올라왔어야 하나? 모르는 어휘들도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부 어휘는요. 이 PPT상으로는 좀 띄워드리긴 하지만 이게 꼭 중요한 단어이지는 않고 발음을 먼저 익히시고 뜻은 어떤 뜻이 있는지 오늘 학습을 돕기 위해서 PPT 화면에 좀 만들어 봤습니다.